힘을 내는 행진곡 드리겠습니다. 사랑도 변해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없고 희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을 흘러가도 상처를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라 산자에 따르라. 네, 외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기지 완성하라. 전쟁기지 완성하라. 침략행위 앞장서는 침략행위 앞장서는 너희들이 매국노다. 너희들이 매국노다. 사드부역 그만해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기지공사 그만해라. 살인무기 불법사다. 살인무기 불법사다. 이 땅에서 몰아내자. 이 땅에서 몰아내자. 주한미군도 몰아내자. 주한미군도 몰아내자.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야욕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온이 법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온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온이 무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성리를 기억하며 사드 배치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자유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녀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서일과는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66권 성서가 아니라 카톨릭 성서일과에 있는 집회서와 시편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이윽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이것저것 모두 둘러보시고 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베다니아로 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올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시던 참에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나 하여 가까이 가보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나오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셨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산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장치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다. 또 물건들을 나르느라고 성전뜰을 질러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성서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고 나무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버리자고 모의하였다. 그들은 모두 군중이 예수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네. 내 복음서에 모두 적혀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그 마가복음 버전으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로마서를 읽으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라 하고 사도 바울이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었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이 그 속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 않느냐.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축복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로 그 말씀의 이야기를 입으로 넘겼는데 오늘 말씀을 대하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린 철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시 시장하시던 참에 혹시 따먹을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말씀을 여기 옮겼어요. 이 말씀을 해야지까 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실천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그 축복하라는 그 말씀. 뭐 사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에도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곳곳에 있죠. 근데 오늘 그 말씀과 비교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말씀, 성전 정화를 하면서 산정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참 난감한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과 사람으로 구별해가지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얘기는 때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할 일을 미뤄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도로 좀 넘어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무화과 나무 그냥 저주가 아니라 베소스 걸린 어느 한 나무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이 부분은 참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신학자들이 두고두고 계속 해석하기 힘들어한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성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왜 들어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갈 만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어, 이 성서로 공인받지 못한 외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들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부사삼삼 돌아가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앞장서는 사드구역 그만해라. 사드구역 그만해라. 쏘이나카 올라갔던 차가 우리 기도 평화 기둥 들어갔던 차가 경찰차였던 것 같은데. 몽고 기도했어. 사고. 사면 먹고 오는 거야. 그 안에서 근무한 거 아니야? 우리 차 안에 있어. 내려갖고 와, 거기는. 아까 예.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그 뒷표 앞에 꺼내서 그랬었거든. 우리가 근무도 안 하는데 가만히 서 있다고. 경찰이 나오길 기다리는 거야.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부분을 떠나서 지난 화요일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 나오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검사 수사관이 아니고 그 검사가 이제 조사관이 작성해 놓은 이제 그 진단서를 다 옆으로 넘기고서는 이제 수석들 조사 해야 할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다 하고서는 이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뭐 나름 존경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데 서로의 입장이라는 게 있어서 자신들은 객관적으로 법 조문을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에 백하고 목사님이 조사를 받고 왔을 때도 싸가지를 다 말아먹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어떻게든 엮어내려고 하는 그런 검사는 아닌 것 같아. 뭐 어쩌고 이제 뭐 어쩌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도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런 세상, 결국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저 너네 때문에 일 못하면 니네가 일당 줄래 이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하도록 하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생기만 그런 그런 생각. 사람들이 네. 인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겠구나. 사람은 그 사람 자연인 기사 칭찬 자연인 기사는 살아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씩 그런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누가 만드는 세상에서 법을 집행하는 있겠지. 그렇지만 인민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법 집행하는 없어야 돼요. 그 말씀이니까 아니면 시식을 잘 알고 재교육이 되거나 어차피 사회가 인간으로 하여금 목구멍이 터져 생기는 건 방지하잖아. 네. 그런데 그 재교육이 우리가 이런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때는 재교육 대상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써먹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과정을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은 재교육을 안 되고 지금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재교육하려고 하는 순간 꼬이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가 교육자로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전에 동정할매한테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가가지고 차가 동정할매를 이렇게 닿는 데까지 갔던 이 승합차 운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인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우리에게 일단 내놔라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뭔가 이렇게 말할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군들이 노동자들에게 내려준 지침은 저들하고 날개 섞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그 지침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완전히 정말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뭐 너희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 거 군사진이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인간적인 대화들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친구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다르고요. 성품이 다르겠지만 이번 여기 들어가는 인구는 부역자고 외국인하고 이걸로 되었으니까 인식을 하고 거기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단 내놔라 하는 놈이 바꾸고 아까 봉정 할매를 이어냈던 사람이 평상시에 착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연대잖아. 그러면 일단 내놔라 하는 놈도 평상시에 착한 놈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일단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가면서 속으로 이봐 빨갱이 새끼들 하는 놈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 표현 안 하지. 그러면 일단 하고 가는 놈은 좋은 놈 상대적으로 괜찮은 인간이고 일단 내놔라 하는 놈 나쁜 놈 일단 내놔라 하면 모르겠다. 사들은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라. 일상으로 돌아가라. 일상으로.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아는 사람은 만약 우리가 교육자 외국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단들이고 우리 목구멍이 보석성이라 자기 직장이니까 나오는 거에 교수한테 인정을 하지만 그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행위 자체만큼 우리가 이제 사들은 침략이다. 실력이 필요가 인사하는 거는 인사를 걸어주면 되고 욕하는 거는 그게 굉장한 욕을 지불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불편하더라고. 평상시에 잠깐 오늘도 흥분하지. 남들은 인사하고 지나가지 얘는 왜 도발하지. 그게 큰 거라. 어디를 안 돼. 근데 우리가 미국을 여전히 소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미국이 이놈들도 결국은 지 나라만 챙기는 그런 놈들이네. 이 정도 깨달은 사람과 미국이 이 세계의 모든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전쟁으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이랑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예, 이길 수 없으니까 지금은 납작 엎드려야 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고요. 그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가 끝내 예,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일단 목숨 걸고 싸우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르겠어요. 내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는 그 부모님들이 일제시대 1920년대 초에 태어나가지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일제 치하에서 보내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뭐 이렇게 살아온 과정이 있는데 그 일제 시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안동고시 대전에 고문산 북쪽에 무술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아주 양반 그 동네의 대실주였죠. 친가 쪽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충북 그 문이 현감으로 부임했던 그분이 그 뒤로 뭐 이렇게 계속 시승장구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면서 그 문이 일대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식을 키우느라고 다 팔아먹고요. 이제 하여간 정률이라고 하는 그 마을 하나 정도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런 그 기관이었나 봐요. 근데 일제시대에 그런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건 친일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친일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반민특위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그 명단에 오를 만큼 그런 그 악질 주자는 아니었겠죠. 그 동네 사람들이 옛날부터 마을에 누구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마을의 모든 문제를 잘 처리해 왔으면 일제시대에는 백내의장, 부장, 해방후에도 그 동네 의장,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공산공어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어쨌든 뭐 6.25 때는 동네리 인민위원장 뭐 그냥 그렇게 이어서 계속 그 동네에 지도자로서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에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8일 6일 돌아가라. 8일 6일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우리 아버님은 탁도병은 아니고 지원병으로 이렇게 해서 말기에 일본은 합류하게 됐어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전쟁기지 완성하며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다. 당신들이 매국노다. 사공육사 돌아가라. 3436 돌아가라. 3436 돌아가라. 5437 돌아가라. 5437 돌아가라.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갔다가 습격을 맞아가지고 배가 파산하는 바람에 바닷 물속에서 몇 시간이나 해가 구명도 끼고 빙빙빙 떠다니다가 기사일정으로 살아서 돌아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일본이 망하고 나서도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일본이 폭파시키고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산으로 돌아오던 때 아마 그 사건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 0307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4804 돌아가라. 4804 돌아가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사드 무역 그만해라. 6104 돌아가라. 6104 사드 무역 그만해라. 돌아가라. 오바. 하여간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45년 한 12월쯤에 돌아오신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잠시 쉬었다가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다가 경찰에 들어간 모양인데 경찰에서 있다가 지리산 남원 쪽으로 빨치산 터볼 때 여기에 가서 전투를 치는 거예요.
그때 큰아버님은 여전히 고향에서 할아버지의 길을 위해서 일제시대 주장, 위임, 이장, 이교대, 위임위원장, 그리고 다시 박정희 때또 동네 이장, 이러고는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보복하는 그러한 학살극이 벌어지던 그런 환경에서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남았어요. 근데,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돕지 마라. 불효고금 돌아가라. 불효고금 돌아가라. 전쟁기지 완성하며 침략행위 돕고 있는 이치로사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그 시절에, 우리 아버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세월을 견디었고, 어떻게 살아남았고,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애썼을까? 자식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애썼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아버지도 그 광주 항쟁 때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1705 돌아가라. 9919 돌아가라. 사드 부역 그만해라. 하여간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말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원에서 따뜻한 투고를 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때 훈장을 3개를 받았어요. 근데 훈장 3개 어디에 처박아두고서 약장으로 받았지. 약장 정식. 나중에 정식 훈장으로 납박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냥 약장으로 그냥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에 등록하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훈자녀로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나갔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마누라 자식들 그 고생을 다 하게 하셨죠.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8866 돌아가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그 비극적인 일들을 보면서 그저 그 완전히 그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8.14 돌아가라. 8.14 돌아가라. 저는 완전히 퀵서비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위에 문자로 올라와서 그 위에서 이것저것 자재 필요한 거를 이수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그러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학 시절, 데모하는데 아까우지 마라 그랬다가, 데모도 못하냐 그러다가, 다시 꼼짝하지 마라, 이랬던 부모님들을 생각하니까, 그저 살아남는 게 최선이었던, 그런 시절. 살아남기 위한 요령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판단 기준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이런 부역행위를 하고 누군가는 목숨 걸고 싸우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해방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1998 돌아가라. 1998 돌아가라. 0165 돌아가라. 0165 돌아가라. 사드부역 그만해라. 결국 해방 세상이 왔을 때 거의 모두가 기뻐하고 함께 그 환영 깃발을 들고 나설 수 있는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넓게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들이 막연히 해방 세상을 기다리고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찾아내면서도 그 속에서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으로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어떻게 스스로 발견해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싸워서 우리가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상대, 힘으로 안 되겠냐 이러고 있는 상대. 저는 지금 윤석열이 더 극단적으로 이 나라를 지금 들어먹고 있고 완전히 그 뒷거를 허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방 직후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폭격하지 않았느냐. 아직도 저들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그런 수단들을 여전히 최후의 수단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다 하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